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도바 대 안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도바는 지난 몰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홈 경기에서 카이마코프의 골이 터졌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니콜라에스쿠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네이션스리그 리그 D 소속으로 승격을 노리는데 출발이 좋다. 이 경기에도 니콜라에스쿠와 다마스칸, 카이마코프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어서 안도라는 홈에서 몰타에 패했다. 최전방에 나선 로사스를 비롯해 세르보스와 산니콜라스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승격을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등해야 한다. 원정이지만 수비적인 운영을 벌이고 가르시아와 발레스 등 중원에 라인을 올린 공격적 운영을 할 것이다. 안도라는 요베라가 좋은 피지컬을 이용해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니콜라에스쿠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몰도바를 넘지 못할 것이다. 몰도바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라트비아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패했지만 페로제도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이번 대회에서 승격을 노리기에 조 1위를 원하고 있는데 1위와 승점 차이가 한 점이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일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 소속의 구택이 소집된 이번 명단인데 이카우니엑스와 울드리키스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북마케도니아는 1승 1무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리그 C 레벨이 어울리지 않는 팀인데 대회 출발이 무난하다. 그리고 10월 일정에서 1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주축 선수들을 모두 소집했다.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인 엘마스를 비롯해 주장인 바르디가 중원에 위치하고 최전방에는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트라이코프스키가 나선다. 지로나의 미오프스키도 주목할 만한 선수다. 라트비아에서 열리는 경기기에 라트비아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바르디와 아타나소프의 수비 지원 아래 엘마스가 공격 상황을 이끌 원정팀을 넘기 어렵다. 트라이코프스키와 미오프스키의 마무리도 있을 원정팀이 승리하고 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마케도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대 프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승격에 성공하며 리그 A로 올라왔다. 그러나 첫 두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페렌츠바로스의 공격 자원인 아부 파니가 이태리 상대로 골을 넣었고 솔로몬과 페레츠 등이 공격을 주도했는데 대표팀을 은퇴한 자하비의 공백이 커 보였다. 그래도 제1리그에서 뛰고 있는 네타라비가 중원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강팀 상대로도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어서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이태리에 패했지만 벨기에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향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첫 출발이 불안했는데 강팀다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이번 일정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 음바페가 빠졌지만 선수단 면면은 여전히 강력하다. 인테르의 스트라이커인 튀랑과 파리의 덤벨레와 콜로 무아니 바르콜라 트리오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고 초우아메니와 포파나, 자이르 에메리 등이 중원에 차출됐다. 이스라엘은 전쟁 여파로 인해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강팀 상대로 홈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음바페가 빠지지만 포파나와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 우위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바르콜라와 올리세, 휘랑이 해결할 수 있는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노르웨이 대 슬로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는 승격을 노리며 나선 이번 대회에서 출발이 좋다. 특유의 폭발적인 화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외로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브렌트포드의 아예르와 토리노의 페데르센, 마인츠의 헨시올센 등이 수비진에 나섰는데 두 경기에서 1실점만 허용했다. 비록 주장인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빠지는 이번 일정이지만 베리와 소스비, 하우게 등 대체 자원이 있고 홀란드는 언제든 득점이 가능한 선수다. 이어서 슬로베니아는 카자흐스탄 상대로 대승을 따내며 조 1위로 올라섰다. 라이프치히의 스타 공격수인 세스코가 전반 두 골을 비롯해 해트트릭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순위 경쟁 중인 노르웨이를 만나기에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리치와 로브리치 등 능력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 슬로베니아는 주장인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을 비롯해 비올과 스토야노비치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브레칼로가 빠진 여파가 있는 상황이다. 홀란드와 쉐를로스 등 좋은 피지컬은 물론 마무리도 되는 공격수들을 앞세울 노르웨이가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노르웨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브롤터 대 산마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브롤터는 첫 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리암 워커의 선제골로 앞서간 경기였고 인저리 타임에 골이 터지며 승리하나 했지만 아크 지역에서 위험한 파울이 나오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다.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승점 3점이 한 점으로 바뀌었고 산마리노의 조 1위를 허용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이어서 산마리노는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터진 19세의 윙어 센솔리의 골로 승리하며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후반 중반 이후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로시와 체볼리 등 중앙 수비도 모처럼 안정적인 경기를 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크기에 연승을 위한 운영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홈에서 나설 지브롤터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홈팀은 팀의 스타 공격수인 리암 워커가 상대 수비에 막힐 경우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중원에 나설 카사데이가 수비 라인과 간격을 유지하며 수비를 지탱할 산마리노가 원하는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탈리아 대 벨기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태리는 프랑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초반 죽음의 조 1위로 나섰다. 세대 교체와 성적 기복 등 여러 이슈가 있던 시기를 지나 다시 세계 축구의 정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라스파도리와 모이스킨, 레테기 등 최전방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강력한 수비와 중원을 보유했다. 인테르의 디마르코와 바스토니 외에도 칼라피오리와 디 로렌조 등 탄탄한 수비진이 있고 펠레그리니와 토날리, 프라테시가 중원을 책임질 수 있다. 이어서 벨기에는 황금 세대 시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맨시티의 도쿠와 라이프치히의 오펜다, 리옹의 포파나 등 젊은 재능이 나오고 있지만 데브라이너와 루카쿠, 아자르와 메니에의 전성기가 지난 게 아쉽다. 그래도 빌라의 중원을 책임지는 틸레만스를 비롯해 아스날의 윙어인 트로사르 등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있다. 이태리는 홈의 이점을 누리며 벨기에를 괴롭힐 수 있다. 파에스와 테아테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벨기에지만 측면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 모이스킨과 라스파도리가 측면을 공략해 기회를 만들 것이고 펠레그리니가 중원을 장악할 이태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탈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잉글랜드 대 그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이전 전승이지만 그리스의 골득실에서 한 골이 뒤져 있다. 때문에 조 1위가 승격되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A매치 70골 돌파를 앞두고 있는 주장 해리 케인을 비롯해 아스날의 에이스인 사카, 최근 중용되는 뉴캐슬의 윙어인 고든이 3톱으로 나설 것이고 라이스와 포든이 중원에서 팀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그리스는 핀란드와 아일랜드 상대로 연승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두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며 5골을 터뜨렸는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었다. 올림피아코스의 마수라스와 벤피카의 스트라이커인 파블리디스, 셀타의 두비카스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 펠카스와 만탈로스 등이 중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스는 치미카스와 마브로파노스, 자뇰리스 등 잉글랜드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비진이 있다. 그러나 라이스와 갤러거의 수비 지원 아래 포든이 이선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기회를 만들 잉글랜드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중원 우위 속에 점차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고 케인과 사카가 해결할 잉글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잉글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